네, 우리 이제 브랜드 관리 전략 17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브랜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브랜드 집합 부분, 그리고 브랜드 계층 구조, 브랜드 하이라키 이 두 가지를 공부를 갖다가 하고, 오늘은 이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하는 이 브랜드 운영 전략을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자, 리뷰를 해보면요. 자, 브랜드 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 한 기업에 이제 수십 개 또는 이제 많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이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모두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브랜드 집합이라고 그랬고,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이 수평 또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 계층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브랜드 하이라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의 세 번째 챕터인 이 브랜드 운영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스트럭처는 이 브랜드가 그 기업에서 사용되고 관리되는 이제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에서도 이제 이 강조해야 될 브랜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약화시켜야 될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 모든 브랜드를 전부 다 투자를 많이 해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어떤 브랜드를 주도적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브랜드 활용 전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브랜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가끔 나오는데, 이 브랜드 스트럭처와 브랜드 시스템은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 즉 브랜드 아키텍처죠. 이 챕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브랜드 스트럭처라고 하는 운영 전략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브랜드 스트럭처에는 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일 브랜드 전략이죠. 보면은 단일 브랜드 전략, 영어로는 이제 monolithic brand structure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독립 개별 브랜드 전략, 뭐 독립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고, 개별 브랜드 전략이다. 브랜드 전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보증 브랜드 전략인데요.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은 이 단일 브랜드 전략과 이 개별 브랜드 전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기업별로 대개 이제 뭐 이 단일 브랜드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기업도 있고, 또 이 개별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이제 많고, 또 보증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 기업 내에서 이 세 가지 브랜드 운영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상황이 어떠느냐, 또는 우리의 신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또 고객은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사전에 고려를 해서 기업은 이 세 가지 전략을 동시에 제품별로 또는 서비스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 브랜드 전략, 운영 전략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가장 먼저 이 단일 브랜드 전략입니다. 자, 단일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단일한 브랜드를 가지고 이 마케팅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벤츠라든지 또 G라든지 뭐 잘 아시는 또 BMW라든지 또 볼보 뭐 이러한 기업들, 밑에 있는 IBM이라든지 또 나이키, 3M이라든지 소니 뭐 이런 기업들이 초창기에 뭐 아직도 단일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대개는 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사업 초기에 처음 기업이 출범했을 때 뭐 샘표라든지 또 풀몬이라든지 또 오뚜기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업 브랜드인 샘표, 풀몬, 오뚜기 뭐 이러한 기업 브랜드로서
제품 마케팅을 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일 브랜드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좋을 때만 여러 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또 인지도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들, 고객들이 그 브랜드의 자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크게 호응도를 보일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좋으면은 품질 또는 성능에 대한 이 신뢰감을 제공을 갖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브랜드 전략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보면은 이 영국의 이 버진 그룹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죠, 그죠? 이 버진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그러한 사업 영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이 미디어라든지 또 뭐 라디오라든지 또 여기 보면 금융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영역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모든 그러한 서비스에 또는 제품에 이 버진이라는 이러한 그룹 브랜드죠. 그룹명을 다 적용을 시켜서 단일한 브랜드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 소니를 이제 보시면요. 소니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바로 이제 설립된 그런 가전제품 전자회사이고 한때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전자회사였는데 이 소니 브랜드만 가지고 그 전 세계 인구에게 사용자들에게 많은 호응도를 얻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니라는 브랜드가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또 LG 뭐 이러한 브랜드들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력을 가지다 보니까 이 소니 기업이 이제 이 기업 브랜드인 소니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제품군별로 별도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소니라는 기업 브랜드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TV에 뭐 베가라든지 또 브라비아라든지 이런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 아시는 여러분들의 워크맨이라든지 또 핸디캠 뭐 이러한 그 제품별로 개별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랜드 스트럭처라는 것은 한 기업이 어떤 브랜드 운영 전략 중에서 한 뭐 단일 브랜드 전략을 채택을 했을 때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단일 브랜드 전략이 개별 브랜드 전략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보증 브랜드 전략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니 사례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개별 브랜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크레스트라든지, 오랄비, 아이보리, 또 펜틴, 헤드앤숄더즈, 또 밑에 이제 프링글스라든지, 또 타이드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한 회사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P&G라는 회사입니다. 1837년도에 만들어진 프락 앤드 갬블이라는 회사에서 이 많은 이제 브랜드가 다 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별 브랜드 전략을 전개를 하면은 이 많은 제품들이 이 P&G에서 나온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명은 뒤로 숨기고 이 제품별로 또는 제품군별로 개별 브랜드를 내세워서 마케팅하는 것을 개별 브랜드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개별 브랜드 전략은 많은 브랜드를 고객과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 브랜드마다 광고도 엄청나게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P&G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에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원 정도의 광고비를 갖다 지출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2위 기업이
지출한 광고 비용의 거의 한 2배 정도의 광고 비용을 지출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P&G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모두 고객과 1대1로 브랜드 하나에 또 고객과 만나고 브랜드 하나가 또 고객과 만나고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비롯한 마케팅 투자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 같은 제품이면서도 이렇게 이제 복수의 브랜드를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팬티 프로브의 샴푸라든지 여기에 보면 또 헤드앤숄더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샴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샴푸지만서도 별도의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고객들을 만나서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광고비는 많이 들지만 마케팅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반면에 그 브랜드별로 독립적인 하나의 위상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니레브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유니레브라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정말로 수백 개의 브랜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유니레버도 이 P&G와 비슷한 그런 독립적인 브랜드 운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코카콜라라는 제품이 나오는 The Coca-Cola Company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코카콜라는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리고 파워레이드, 그 다음에 판타, 우리가 이제 사이다로 알고 있는 이 스프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네스티, 뭐 닥터페퍼,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카콜라 컴퍼니가 개별 브랜드 운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코카콜라라는 메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요, 이 코카콜라는 The Coca-Cola Company라는 기업의 메인 제품인데 전체 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와 전혀 다른 그런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 코카콜라와 비슷한 그러한 이름을 가진 제품 중에서 어떤 하나가 사고가 났다. 뭐 예를 들면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지라고 하면은 이 코카콜라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 코카콜라의 매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코카콜라 컴퍼니의 전체 매출액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력 제품에 대해서 다른 제품이 악영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전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별 브랜드 전략을 사용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사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브랜드가 전부 다 하나의 회사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주로 이제 빨간 글씨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브랜드일 텐데요. 뭐 헤네시, 꼬냑 브랜드죠. 그 다음에 이제 루이비통, 또 DKNY, 뭐 겐조라든지 지방시, 밑에 겔랑이라든지 또 태그오이어, 뭐 이러한 브랜드들이 한 회사에 그렇게 다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바로 LVMH, 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비통, 뭐 헤네시의 이제 약자인데, 물론 이 LVMH라는 회사가 처음 생겨서 이 많은 브랜드들 하나씩 탄생시킨 건 아니겠죠, 그죠? 아니고 많은 이제 LVMH와는 관계없는 그러한 많은 브랜드들을 사들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들여서 이제 하나의 그 LVMH는 지수회사격으로 이제 올라간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고객은 루이비통을 좋아하는 것이지 LVMH라는 그런 기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죠? DKNY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지 이 DKNY가 어떠한 기업 소속 브랜드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독립적으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처럼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별 브랜드 전략의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LVMH는 명품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명품 지주회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보증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보증 브랜드 전략은 쉽게 말하면은, 자, 단일 브랜드 전략은 하나의 브랜드로 여러 개의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개별 브랜드 전략은 기업 브랜드는 따로 있고, 이 개별적으로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게 개별 브랜드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은요, 이 기업 브랜드 또는 이제 패밀리 브랜드하고 제품 브랜드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례를, 이 네슬레 사례를 보면요. 이 키캣이라는 초콜릿도 보면요. 네슬레 키캣. 그리고 네스킥이라는 이런 음료도 보면 네슬레 네스킥. 그리고 마일로라는 제품도 보면은 이 네슬레 마일로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기업 브랜드와 그 제품 브랜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자, 네슬레라는 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그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 기업이 이 제품에 붙음으로 해서 신뢰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제공을 하고, 아, 네슬레에서 나왔으니까 불량식품이 아니고 믿고 먹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제품 브랜드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매 동기를 주고 또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성도 표출하고 또 제품 속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품별로 다 이렇게 쉽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 브랜드가 신뢰 보증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제품 브랜드는 그 제품이라든지 그 서비스의 그러한 성격이라든지 또 특성을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각기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증 브랜드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기업 브랜드는 기업 브랜드대로 자산이 올라가고 또 제품 브랜드는 제품 브랜드대로 자산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 브랜드가 결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보증 브랜드 전략에는 이제 기업 브랜드와 개별 제품 브랜드가 결합된 경우가 있고 또 패밀리 브랜드와 개별 제품 브랜드가 결합된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현재는 뭐 거의 갤럭시가 단독적으로 쓰이지만 처음에는 삼성 갤럭시로 나왔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갤럭시의 인지도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처음 나왔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휘센도 지금은 거의 독자적으로 사용되지만서도 LG 휘센 이렇게 해서 결합돼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유명한 그런 브랜드라도 처음에 탄생했을 경우에는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 브랜드가 같이 결합이 돼서 개별 브랜드를 도와준다라고 그런 식으로 운영 전략이 전개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 브랜드가 아닌 이제 패밀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대상에서 나오는 청정원이라는 이런 패밀리는 거의 기업명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죠, 보면은, 그죠? 대상보다는 이 청정원이 훨씬 더 유명한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원 순창, 이 순창이라는 것은 고추장 제품 브랜드죠. 자, 백설도 마찬가지예요. 백설 밑에 여러 가지의 엄청난 제품군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뒤에 사료원이라는 이 불고기 양념의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개별 제품 브랜드죠.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청정원과 백설이라는 이 두 개의 패밀리 브랜드 밑에 순창이라든지 사료원이라는 이 두 개의 개별 제품 브랜드가 결합이 돼서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보증 브랜드와 이 주도 브랜드라는 이러한 두 가지 이 브랜드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LG 휘센 이러한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LG보다는 휘센의 중점을 갖다 둔 것입니다. 이 휘센을 앞으로 키우겠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LG라는 기업 브랜드가 보증을 갖다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BMW 760이라는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760이라는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이 BMW라는 자동차의 신뢰라는 게 대단하죠, 보면은. 그래서 LG 휘센에서의 휘센과 그 다음에 이제 BMW 760의 이 BMW라는 이 두 개 브랜드를 고객들이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 주도 브랜드, 영어로는 드라이버 브랜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도 브랜드는 구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또 직접적인 영향을 주도하는 것을 주도 브랜드라고 한다라고 정의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LG는 뭡니까? 네, LG는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정원 햇살다문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 주도 브랜드는 햇살다문입니다. 사람들은 청정원보다도 간장 그러면은 햇살다문에 대해서 햇살다문 간장에 대해서 훨씬 더 친숙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햇살다문이라는 브랜드가 주도 브랜드고, 앞에 있는 청정원은 뭐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청정원이 바로 보증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성과 친밀감을 전달하고 제품이 약속하는 편익을 보증을 하는 것이 바로 패밀리 브랜드, 보증 브랜드가 해줘야 될 역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브랜드 운영 전략에 우리가 세 가지를 다 봤는데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그 단일 브랜드 전략과 개별 브랜드 전략, 보증 브랜드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자, 단일 브랜드 전략은 뭐라고 있습니까? 자, 자사의 모든 상품을 하나의 단일 브랜드로 통일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 브랜드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개별 브랜드 전략은 뭐라고 그랬죠? 네, 개별 제품 및 서비스에 독자적인 브랜드 네임 및 포지셔닝을 갖다가 한다. 그래서 그 브랜드별로 개별적으로 광고도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별 브랜드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이 보증 브랜드 전략은 자, 기업 또는 패밀리 브랜드와 뒤에 있는 개별 브랜드 또는 제품 브랜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나의 결합 구조를 갖다 이룬 것이 보증 브랜드 전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단일 브랜드 전략은 이러한 장점이 있죠. 자, 그 기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광범위하게 여러 영역에 적용을 갖다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 통일도 좋고 또 브랜드를 하나만 광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율의 효율화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개별 브랜드 전략은 각 영역 제품을 대표하는 개별 브랜드 인재를 개발하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품별로 성격이 다를 경우에 뭐 기업 브랜드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개수와 상관없이 이 제품에는 이런 브랜드, 또 이 제품에는 이런 브랜드, 또 다른 제품에는 다른 브랜드 이렇게 해서 이 제품 또는 제품군별로 독자적인 개성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뭐 수십 개 브랜드가 나왔을 때 이 제품이 실패를 하더라도 단일 브랜드 전략 같으면 다른 제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개별 브랜드 전략은 한 제품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제품에 또는 기업 브랜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브랜드로 고객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다음 이제 보증 브랜드 전략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보증을 해주는 기업 브랜드와 또 보증을 받는 그러한 개별 브랜드가 서로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보증 브랜드를 뭐 크게 내세울 때도 있고 또 제품 브랜드를 또 크게 내세울 때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이 보증 브랜드로 가다가 이 보증 브랜드를 죽이고 거의 개별 브랜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유연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보면은 기업 브랜드가 아무리 이제 여러 영역에 진출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그 영역의 카테고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이한 그런 다른 영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 기업 브랜드 자체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 브랜드 전략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브랜드를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계열 브랜드 전략은 대기업이 아니면은 채택하기가 힘든 전략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마케팅 자본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이고, 또 보증 브랜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브랜드가 두 개지만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고 또 이건 뭐냐. 그래서 이 브랜드 체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일관성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기업 브랜드를 중요하게 내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제품 브랜드를 중요하게 내세워야 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일 브랜드 전략, 또 개별 브랜드 전략, 이 보증 브랜드 전략, 이 세 개는요, 개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장점과 단점이 각기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브랜드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기업에서 특히 이제 마케터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7강에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 이 스트럭처라고 하는 운영 전략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운영 체계에서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하이어라키, 또 스트럭처 이렇게 요 세 개를 공부했고요. 이제 남은 게 이 브랜드 확장, 브랜드 확장을 제 18강부터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브랜드 확장은 앞에 있는 집합이라든지 계층 구조 또 운영 전략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브랜드 확장을 공부할 것인데요. 일단 18강부터 브랜드 확장 공부를 하고 17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